네,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차 소환조사 일정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연기 요청을 특검팀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특검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으로 이번 주 중에 다른 날짜를 지정해서 다시 출석 요구 통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과 해병 특검팀은 내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오늘 오전 9시까지 재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온 소식들에 따르면 내란 특검에서 곧 3차 소환 날짜를 통보하겠다. 이번 주에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오늘 조사는 좀 불발됐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식적인 의견을 밝혔죠. 그런 입장 표명의 일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정해져 있는 조사 시간 후에 출석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변호인이 설득을 하거나 또는 가족들이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공범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조율을 통해서 마음을 바꿔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또는 경찰이 연락을 해서 안 나오면 안 된다, 나와라 라고 해서 조금 늦게 나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이고 또한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이겠죠. 특히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또 제시했습니다. 지난번 조사 이후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형사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일단 오늘 조사는 무산됐고, 만약에 특검이 다시 한번 출석 요구를 한다면 그에 응할지 여부가 또다시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출석 불응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응한 게 아니라 애초에 나는 정당하게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요청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저희가 거부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검찰 측과, 그러니까 특검 측과의 조율이 실패됐다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는 게 좀 더 맞습니까? 둘 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검사가 언제 출석할지 출석일을 정해서 통지를 하는 거죠. 출석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규정들을 보면 우선 제일 처음 살펴봐야 되는 게 형사소송법 200조 규정입니다. 예.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규정인데요. 경찰이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출석 요구입니다. 소환이라는 표현도 사실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특검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그렇게 요구받은 경우에 조사 대상인 피의자가 그러한 요구에 응할지 여부도 자신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별검사가 출석을 요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것이 출석 불응이긴 하죠. 하지만 이 출석 불응이 곧바로 어떤 출석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이야기 중에 네. 특별검사가 날짜를 정했다고 해서 그 날짜에 출석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의무를 위반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날짜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아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고요. 또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도 역시 특검이 판단을 해야 되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떤 영장이 청구된 경우에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오늘 출석할지 말지 여부를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체적인 수사 일정을 놓고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수싸움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라는 게 사실상 특검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 향후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위한 기록으로 남기겠다, 이러한 불출석 과정들을요. 네. 언급을 한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어쨌든 이번에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한 번 더 재통보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를 정해서 통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출석 의무가 생기고, 또한 응하지 않은 경우에 무조건 법적으로 잘못했다는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무작정 몰아친다고 해서 다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압박과 적정한 수준의 여러 가지 기선 제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예.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거예요. 이 법원의 판단을 받음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여러 가지 일정들을 고려해서 현재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월요일에 재판을 계속 받았습니다만 그 외에 또 이제 재판 일정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일정이 좀 바뀔 수도 있고 좀 더 횟수가 늘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특검 측에서도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또 하나 고려할 건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무한정이 아닙니다. 네, 이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특검 측에서는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번에 체포영장은 물론이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도 좀 나오던데 실제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거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만약에 이번에 오늘 불출석한 후에 출석 통지를 한 후 거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체포영장 청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치. 네네,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 것이 실제로는 체포영장 청구만 염두에 두고 있지만 조금 더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구속영장 청구를 암시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차피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마지막 수단이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구속영장 청구를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좀 하루 전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특검팀에서 국무회의 초안을 작성했던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불러서 좀 어떤 내용을 확인한 겁니까? 네, 강희구 전 부속실장은 김용현 전 장관의 측근이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고 또한 국무회의에 참석할 어떤 지위도 아니었고 참석도 안 했습니다만 당시에 이런 회의록 등을 미리 작성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문서에 기반해야 되는데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사후적으로 조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강희구 전 실장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많은 주요 인사들이 여기에 관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등을 비롯해서 여러 인사들이 이러한 사후적인 문서의 보완에 관여되었거나 또는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강희구 전 실장을 어제 조사한 게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기적으로 어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조사 또는 시기적으로 어제 이 조사를 함으로써 그 후에 다시 이어지는 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중요하고 계속해서 필요하겠습니다만 다른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 조사할 사항이 굉장히 많고 수사할 내용도 많고 또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에서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부를 사람도 많고 조사할 것도 많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불렀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실제로는 좀 원래는 맨 마지막에 이제 부르는 게 이제 통상적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 일부러 이렇게 전략을 세운 걸까요? 내란 특검에서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 범죄의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가장 상층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부르지는 않습니다. 즉 이제 하층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부터 조사를 하거나 또는 기타 사람을 부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사를 모두 다 한 다음에 부르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특검, 김건희 특검과 달리 이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이미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이 되어서 심지어 기소가 되었고요. 예. 또한 1심 재판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윤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겠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애둘러 갈 필요가 없다. 곧바로 가자라는 생각을 했거나 또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한 압박의 성격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즉 그동안에 있었던 조사의 자료들을 이미 다 넘겨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조사들을 읽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들을 다 파악한 후 윤 전 대통령을 불러서 지금 조사에도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 해병 특검팀도 내일 현판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순직 해병 특검팀 같은 경우는 현판을 내걸자마자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 사단장을 불렀습니다. 가장 먼저 임 전 사단장을 부른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예. 보여요. 우선 첫 번째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 특검 출범하기 전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가서 저 조사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볼 때 지금 조사를 할 수 있겠구나. 지금 부른다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한 그렇게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 사건 역시 상당 부분 여러 가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한 다른 관련자들이 뭐 방향은 다릅니다만 이미 또 수사를 받았고 또한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고 판결까지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기초 사실관계는 다 조사가 됐다. 그렇다면 곧바로 핵심부터 들어가자라는 판단을 했고 역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서 의혹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즉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과 관련해서 여러 인물들이 중간에 개입이 됐고 또한 그러한 구명 시도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별 해병 특검이 순직 해병 특검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역시 거기에 응해서 오늘 나와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곧바로 나와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주목됩니다. 그러면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부르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큰 물줄기는 어느 방향을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동안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처럼 이제 핵심 인물들이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여러 뭐 온라인 단체 대화방이라든지 네. 이런 곳에 여러 차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힘을 써주겠다, 뭐 구명에 나서겠다. 걱정하지 말아라든지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그와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당시 구명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러한 구명의 결과 당시 수사의 외압이 이루어졌고 또한 그러한 외압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익을 봤다면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처음 알려진지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러한 의혹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이고 결국은 구명 시도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올 때 그 지점에 누가 있느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냐 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힘을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거든요. 그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임성근 전 사단장 조사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해병 특검팀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명의 특검부가 4갈래로 나눠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총 의혹이 16가지 정도가 되는데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고 예. 그리고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있는 의혹 하나하나만 봐도 야 이거 하나씩 떼어서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특검법과 할 일이 굉장히 좀 많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전부 다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겠죠. 물론 다 착수를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성과를 보여줘야 국민적인 지지도 받고
또한 동력이 생겨서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수사 대상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된 사항들은 네. 이미 음성 자료들이 나왔죠. 네. 그래서 그 자료들이 과연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 또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그런 녹음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등등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겠고, 또한 관련자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유죄 판결을 받은 관련자들의 발언들과 진술들까지 맞춰본다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도 이미 명태균 씨도 재판을 받고 있고, 또한 구속됐다가 지금 풀려난 상태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을 따져보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검 역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아주 임박하진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건강상의 문제 고려도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뭐 일각에서는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은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수사상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특검에서 당연히 고려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계좌 거래 내역 확인이 중요합니다. 즉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만약에 관련되어 있다면 그와 관련된 계좌 거래 내역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이미 지난번에 검찰이 수사를 해서 불기소했습니다만 당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때 영장을 청구해서 계좌를 하나하나 들여다본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이른바 포괄 계좌 영장을 좀 받아서 확인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초 작업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불러야 책임을 추궁하거나 또는 꼼짝하지 못할 물증을 제시할 가능성도 생기는 것인데, 일단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사실상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까지도 특검 측에서는 고려를 해서 출석 통지 일자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고민 끝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불렀던 내란 특검과는 좀 상황이 다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일단 비상계엄 선포 후에 비상계엄 선포 등에 관련된 사항을 수사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어떤 영향을 미치기 쉽지 않았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객관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이 되어서 기소가 됐고 재판 중인데, 촉박하게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느냐, 더 수사할 부분이 있느냐, 철저하게 모든 것을 파헤쳐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만 질서가 회복된다라는 측면에서 특검이 수사를 하는 중이고요. 반면 김건희 특검은 좀 다릅니다. 예. 그동안 대통령 취임 전부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임 중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의혹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네. 두 특검의 어떤 현재 상황, 그리고 또 앞으로의 수사에 임하는 대응 자세가 동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를 지나면서 이제 세 개의 특검 모두 수사에 더욱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